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남자 세단뛰기 결승에서 수십 년째 논란이 된 최악의 편파 판정이 나왔는데요. 호주 세단뛰기 선수 이안 캠벨은 3차 시기에서 육안으로 보아도 대회 1위를 지키고 있던 소련 세단뛰기 선수 야크 우드메의 17.35m를 뛰어넘는 엄청난 점프를 뛰게 됩니다. 캠벨도 점프 후 직감적으로 자신이 1위라는 걸 느꼈는지 크게 환호했죠. 하지만 결과는 파울이었는데요. 캠벨은 파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구름판에 위치한 플라스틱 씬을 확인하게 됩니다.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에서는 오래전부터 정확한 발구름 파울 판정을 위해 발구름판에 점토판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스파이크를 착용하고 경기에 참가하기 때문에 만약 발구름에서 파울을 범하게 되면 너비 10cm의 점토판에 스파이크 침자국이나 족적이 남아 명확히 파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점토판을 확인한 캠벨은 어떤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캠벨이 왜 파울이냐 묻자 심판은 스크랩 파울이라고 대답해 주었는데요. 스크랩 파울이란 세단뛰기에서 도약하는 다리가 아닌 슬리핑 렉으로 땅을 건드리거나 긁는 것이 파울이라는 규정입니다. 이를 들은 캠벨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크게 심판에게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먼저 캠벨은 자신이 스크랩 파울을 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고, 만약 스크랩 파울을 범했다면 자신의 점프 거리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였죠. 스크랩 파울 자체가 의도하지 않은 발과 땅의 추가적인 접촉을 의미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지며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캠벨의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건 이날 벌어진 편파 판정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세단뛰기 세계 기록 보유자인 주안 카를로스 대 올리베이라 역시 캠벨과 같이 스크랩 파울을 이유로 상당한 거리의 점프들이 무효가 되었고, 캠벨은 총 6번의 시기 중 5번이 파울, 올리베이라는 4번이 파울로 선언되며 2명의 선수에게 12번의 시기 중 9번이 무효라는 황당한 판정이 내려졌죠. 특히 캠벨의 3차 시기의 경우 공식적으로 측정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경기를 지켜본 이들은 약 17.5m 정도라고 설명했고, 경기를 찍은 BBC 카메라 제작진은 17.6m의 캠벨이 착지했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캠벨 역시 당시 경기장의 세계 기록 17.89m와 올림픽 기록 17.38m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착지했을 때 앞에는 세계 기록 표시가 있었고 뒤에 올림픽 기록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만약 이날 캠벨이 17.5에서 6m를 기록했다면 1위는 물론 올림픽 기록까지 경신한 선수여야 했던 거죠. 그리고 올리베이라 역시 분명히 소련 선수들의 기록을 넘는 점프를 보여줬다고 캠벨은 설명했지만 결과는 3위였죠. 반면 1위와 2위를 차지한 소련 선수들은 각각 단 한 번과 2번의 파울 판정이 내려졌고, 오직 발구름 파울이었을 뿐 스크랩 파울은 없었죠. 그래서 경기 후 언론에서는 심판들이 소련 선수들에게 좋은 성적을 주기 위해서 캠벨과 올리베이라가 소련 선수들보다 더 먼 거리를 점프하면 스크랩 파울을 주어 무효로 만든, 한마디로 개최국에 유리한 편파 판정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시했고, 호주올림픽위원회는 캠벨이 스크랩 파울을 하지 않았다며 국제육상경기연맹에 이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대신 국제육상경기연맹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스크랩 파울을 세단뛰기 규정집에서 삭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스크랩 파울은 그 존재 자체가 이상한 규정인데요. 선수들의 발이 땅에 부딪히거나 긁는다면 기록에는 무조건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파울이다? 보통 파울이라면 그 행위로 인해 불공평한 이득을 해당 선수에게 가져다 줍니다. 발구름 파울만 보더라도 정해진 발구름판을 넘어서 발구름을 하면 그만큼 거리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파울이죠. 그런데 스크랩 파울은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애초에 파울인 게 이상한 파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015년 호주 육상협회는 당시 이 영상을 생체 역학 전문가, 영상 전문가 등 여러 국제 전문가에게 프레임 단위로 검토받은 독립적인 보고서를 만들었죠. 그리고 35년 만에 다시 한번 세계육상연맹과 IOC에 캠벨의 3차 시기의 파울 판정을 취소하고 기록에 합당한 금메달을 수여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다시 한번 놓였습니다. 그럼 이 같은 편파 판정이 당시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캠벨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결승전 1차 시기에서 꽤 좋은 점프를 했는데 심판이 파울이라고 했다. 그래서 플라스틱 씬을 보여달라 요청했고, 영어를 못한다는 심판은 왼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지적했다. 하지만 나는 오른발로 발구름을 한다. 그러니까 심판의 주장대로라면 내 몸의 절반이 레인 밖에 있는 상태에서 점프했다는 것이다. 그 순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당시 올림픽에서는 더욱 공정한 판정을 위해서 각 종목마다 붉은 옷을 입은 국제육상경기연맹 감독관 한 명씩을 배치해 심판들을 관리 감독했었죠. 하지만 세단뛰기 결승전을 비롯해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등 편파 판정이 발생한 경기에서 붉은 옷을 입은 국제육상경기연맹 감독관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후에 이게 당시 국제육상경기연맹의 회장인 아드리안 파울렌과 소련과의 합의로 진행된 일이라는 게 알려졌죠. 소련은 육상경기 첫날 이후 국제육상경기연맹 감독관 없이
대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감독관 철수 이후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편파 판정을 내리며 대회를 운영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관계가 100%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거의 사실로 여겨지는 세단뛰기 편파 판정 스캔들의 이유는 미즈노와 아디다스의 마찰 때문인데요. 당시 미즈노는 모스크바 올림픽 공식 성화 봉송을 후원했는데요. 그런데 성화 봉송에 참여한 소련 선수들은 역사적인 후원 브랜드인 아디다스 신발을 신었던 거죠. 그래서 미즈노 입장에서는 후원사인 자신들의 신발을 신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경쟁사인 아디다스의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IOC와 아디다스의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결국 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은 금메달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에 출전하는 소련 선수들에게 미즈노 신발을 신기는 것이었죠. 그렇게 선택된 게 올림픽에서 3연패를 차지한 빅토르 시나예프와 친의 야크 우드메가 출전하는 세단뛰기였던 겁니다. 캠벨은 모스크바 올림픽 이후 발목 부상으로 인해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은퇴하게 됩니다. 이후 스포츠 마케팅에서 경력을 쌓은 캠벨은 나이키에서 최초의 스포츠 브랜드 슈퍼히어로 스우시맨을 만드는 등 임원직을 맡기도 했고, NBA에서는 아시아 지역 부사장 자리를 지내며 세단뛰기 메달리스트는 아니지만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로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죠. 캠벨은 그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5번의 파울 중에서 합법적인 파울이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논란의 스크랩 파울을 한 적은 없다.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성과를 냈는데 전혀 무관한 이유로 메달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내 꿈을 산산조각 냈고 아주 오랫동안 씁쓸함으로 남아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세단뛰기 결승전 3차 시기에서 이안 캠벨은 진짜 파울을 한 걸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스포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애슬레틱 라이프입니다.